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준석 해설위원입니다. 오늘은 정말 숨이 턱 막히는 이야기입니다. 중국 축구 대표팀이 18강 최종전에서 살아남기 위해 벌이고 있는 마지막 도박. 하지만 그 뒤엔 너무나 암담한 현실이 숨어 있습니다. 지금 중국은 8경기 6점, 조 최하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직행은 이미 물 건너갔고 이제 남은 건 극적인 플레이오프 진출뿐이죠. 근데 여기서 일본이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일본이 주전 없이 나선다고요? 이게 말이 됩니까? 정말 믿기지 않아요. 지금부터 중국 축구가 얼마나 깊은 수렁에 빠져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자랑스러운 축구 문화를 가지고 있는지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중국 축구의 현실은 어떤가요? 말 그대로 절망 그 자체입니다. 이번 18강 조별리그에서 중국은 총 8경기를 치렀습니다. 그런데 고작 승점 6점, 조 최하위입니다. 이건 단순한 부진이 아닙니다. 시스템 전체가 무너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월드컵 본선 직행은 이미 물 건너갔고 이제 남은 건 단 2경기에서 기적 같은 연승, 그리고 다른 팀의 도움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더 큰 문제가 하나 있어요. 바로 득실차, 즉 골득실이 심각합니다. 지금 중국은 실점이 많고 득점은 적어요. 설령 남은 2경기를 다 이긴다고 해도 다른 팀이 도와주지 않으면 조 5위로 탈락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 축구협회는 완전 비상체제에 들어갔습니다. 감독진은 중국 슈퍼리그 전 구장을 돌며 선수들의 컨디션을 하나하나 점검하고 있습니다. 누가 살아있고 누가 끝까지 버틸 수 있는지 현장에서 직접 눈으로 확인하겠다는 거죠. 하지만 정말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게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까요? 리그에서의 경기력과 국가대표 경기의 압박감은 차원이 다릅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급히 뽑힌 선수들이 중요한 국제 무대에서 제대로 실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요? 그 사이 같은 죄속한 일본은 이미 본선 진출 확정입니다. 즉, 이제 중국은 자력으로는 아무것도 못하고 일본과 사우디가 끝까지 최선을 다해주기만을 바라는 처지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일본 축구협회가 발표한 충격적인 소식. 다음 경기부터 일본은 주전 선수들을 소집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왜요? 부상 방지, 체력 안배, 전술 실험. 여러 이유를 댔지만 결과적으로는 사실상 3군 선수들로 경기를 치르겠다는 의미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중국은 벼랑 끝에 몰려 있는데 일본은 실험 경기로 인도네시아를 상대하겠다는 거예요. 이건 단순한 전력 조절이 아닙니다. 실제로 지난 2번의 월드컵 예선에서도 일본은 일찌감치 본선행을 확정한 뒤 주전 없이 나섰다가 사우디의 패배, 베트남과 무승부라는 충격적인 결과를 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다른 팀이 피해를 봤습니다. 결국 지금 중국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운명 앞에서 다른 나라의 경기 결과를 초조하게 지켜봐야 하는 상황에 몰려 있습니다. 이게 한 나라의 축구 대표팀이 처한 현실이라는 게 정말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을 자초한 건 누구일까요? 지금까지 보여준 경기력, 정신력, 준비 부족, 이 모든 것이 쌓여 지금의 결과를 만든 겁니다. 전술적인 혼란, 조직력의 붕괴, 그리고 선수들의 책임감 부족까지. 우리가 이 장면을 보며 느껴야 할 건 단 하나, 축구는 하루아침에 완성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지금의 대한민국 축구는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정말 충격적인 소식이 하나 전해졌습니다. 일본 축구대표팀, 남은 2경기에서 주전 선수들을 부르지 않겠다고 발표한 겁니다. 네?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모리아스 하지메 감독, 이렇게 말했습니다. 피로가 누적된 선수는 쉬게 하고 국내파와 젊은 선수들을 중심으로 실험하겠다. 딱 잘라 말하면 유럽파 주력 선수들 대부분이 명단에서 빠진다는 얘기입니다. 즉, 사실상 제1리그 중심의 3군 전력으로 나가겠다, 이런 뜻이에요. 자, 이제부터 진짜 중요한 얘기 들어갑니다. 이건 단순한 로테이션이 아닙니다. 지난 월드컵 예선 때를 기억하십니까? 그때도 일본은 일찌감치 본선 진출을 확정한 후 방심한 채 2군 중심으로 나왔다가 사우디에게는 패배, 베트남과는 무승부라는 예상 밖의 결과를 냈습니다. 그 당시 일본 언론도 너무 안일했다, 경기를 벌였다는 비판을 쏟아냈고 아시아 축구 팬들 사이에서도 큰 논란이 있었죠. 그런데 이번에도 똑같은 일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문제는 그 피해를 중국이 고스란히 떠안게 될 수도 있다는 점이에요. 지금 조 상황을 다시 볼까요? 마지막 경기에서 일본이 제대로 싸우지 않고 느슨한 태도로 경기에 임한다면 상대는 누굽니까? 인도네시아입니다. 만약 인도네시아가 이 경기에서 승점 1점만 얻어도 중국의 본선 진출 가능성은 사실상 사라집니다.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탈락 가능성 99%, 거의 확정적입니다. 중국은 스스로의 경기력으로 여기까지 몰린 것도 모자라 이제는 일본의 의지에 운명을 맡기는 지경까지 왔습니다. 정말 잔인한 시나리오 아닙니까? 중국 현지 언론들도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건 아시아 축구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결정이다.
일본이 아시아 전체를 대표한다는 책임감을 잊은 것 아니냐, 이런 격한 반응까지 나오고 있어요. 하지만 일본 입장에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우리는 이미 본선행을 확정했고 선수 보호와 실험도 중요한 과제다. 맞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결정이 타국의 운명을 바꿀 수도 있는 중대한 변수라는 점에서 아시아 축구 팬들은 실망감을 감출 수 없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번 대회는 단순한 월드컵 예선이 아닙니다. 아시아 축구 전체의 수준과 자존심이 걸려있는 중요한 무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의 느슨한 대응은 그동안 공들여 쌓아온 신뢰와 이미지에도 적지 않은 타격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마지막 한 경기, 일본이 어떻게 나설지가 중국뿐만 아니라 아시아 전체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중대한 포인트가 된 겁니다. 축구는 한 나라의 자존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건 강팀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일본은 과연 그 책임을 다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또 한 번의 방심이 누군가의 눈물을 부를까요? 그 답은 곧 경기장에서 드러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할 부분은 따로 있습니다. 그건 바로 중국 축구의 전략적 실패입니다. 경기에서 지는 건 어느 팀이든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실패한다는 건 시스템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뜻입니다. 첫 번째, 선수 육성 실패입니다. 중국은 지난 수년간 제대로 된 유망주를 길러내지 못했습니다. 말만 축구 굴기, 정작 유소년 시스템은 형식뿐이었고 국내 리그도 상업성에만 치우치며 실질적인 투자엔 인색했죠. 결국 선택한 게 뭡니까? 귀화 선수 의존, 그것도 너무 과하게요. 유케손, 알란, 페르난도. 한때 브라질 출신 귀화 선수들을 대거 받아들였지만 이 선수들은 전술 이해도나 조직력 면에서 중국 대표팀과 전혀 호흡을 맞추지 못했습니다. 단순히 기술 좋은 외국인 데려온다고 국가대표팀이 강해지는 게 아니라는 걸 이번 예선에서 너무나도 명확히 보여줬습니다. 두 번째, 감독 운영의 혼란입니다. 중국 대표팀은 그동안 감독이 너무 자주 바뀌었습니다. 누구는 유럽식 전술을 시도하고 또 누구는 수비 축구로 버티기만 했고 어떤 감독은 그냥 베테랑 위주로 땜질만 했습니다. 그 결과는 일관성 없는 전술, 애매한 선수 기용, 위기에서의 리더십 부재, 감독이 어떤 방향으로 팀을 이끌지도 모르고 선수들 역시 경기장에서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단순한 개인 능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중국 축구 시스템 전체의 한계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리고 가장 치명적인 건 바로 정신력 부재, 다시 말해 투지 부족입니다. 지금이 어떤 상황입니까? 마지막 두 경기. 자신들의 미래가 걸려있는 벼랑 끝입니다. 하지만 중국 선수들의 눈에서 절박함, 투지, 그리고 간절함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저 일본이 인도네시아를 이겨주길 바란다. 사우디가 힘을 내주길 기대한다. 남의 손에 운명을 맡기고 있는 이 모습, 정말 실망스럽지 않습니까? 축구는 결국 정신력의 싸움입니다. 기량이 부족하면 몸으로라도 뛰어야 하고 전술이 안 맞으면 마음이라도 하나가 돼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의 중국 대표팀은 마치 패배를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분위기, 자기 운명을 포기한 듯한 태도가 곳곳에서 느껴집니다. 이런 상태에서 아무리 유명한 감독을 데려오고 외국 선수들을 귀화시켜도 절대 근본적인 변화는 일어날 수 없습니다. 축구는 기술 이전의 열정이고 전술 이전의 정신입니다. 그 기본조차 무너진 상태에서 무슨 성적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중국 축구가 겪고 있는 위기는 단순한 예선 탈락, 그 이상의 축구 철학 붕괴, 국가대표로서의 정체성 상실 그 자체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지점, 바로 대한민국 축구와 중국 축구의 결정적 차이입니다. 먼저 정신력의 차이입니다. 우리 대표팀은 언제나 위기의 순간에 강했습니다. 2022 카타르 월드컵 기억나시죠? 마지막 경기, 모두가 포기하려던 그 순간 포르투갈을 상대로 기적 같은 역전승. 그건 단순한 전술이 아니라 이기겠다는 투혼과 끝까지 싸우는 정신력, 그리고 모두가 하나 되어 뛴 팀워크의 결과였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자랑하는 대한민국 축구의 뿌리입니다. 두 번째는 선수층의 깊이입니다. 손흥민, 김민재, 이강인. 이 선수들은 지금 유럽 정상 무대에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그냥 해외파가 아닙니다. 팀의 핵심이자 자존심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대표팀에 오면 아낌없이 몸을 던지고 책임감을 보여줍니다. 이름값만 있는 게 아니라 진짜 리더십을 갖춘 선수들이에요. 세 번째는 전술과 시스템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벤투 감독 체제에서 무려 4년 동안 한 방향으로 전술을 다듬어 왔습니다. 클린스만 체제로 바뀐 지금도 기본기가 살아있기에 큰 흔들림 없이 전술 실험이 가능한 겁니다. 반면 중국은 어떻습니까? 감독이 자주 바뀌고 그때마다 전술이 갈팡질팡. 마의 대회마다 팀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리셋, 리셋, 또 리셋. 이래서야 어떻게 경쟁이 되겠습니까? 결국 우리는 다릅니다.
축구를 바라보는 자세도, 준비하는 방식도, 위기에서 뿜어져 나오는 힘도 다릅니다. 이게 바로 한국 축구와 중국 축구의 결정적 차이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중국 축구는 말 그대로 절벽 끝에 서 있습니다. 스스로 이겨내야 할 마지막 기회조차 이젠 다른 나라의 손에 맡겨진 상황이죠. 일본이 도와주지 않으면 탈락은 단지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 하지만 이런 모습을 보며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되새기게 됩니다. 바로 한국 축구가 걸어온 길이 얼마나 값지고 자랑스러운지 말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도움을 바라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땀과 노력으로, 자신의 실력으로 스스로 길을 만들어 왔습니다. 그 결과 지금의 K풋볼 그리고 세계가 주목하는 대한민국 대표팀이 탄생한 겁니다. 이게 바로 실력의 축구, 정신력의 축구, 진짜 아시아의 자존심,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과 공유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클릭 하나가 대한민국 축구를 더 멀리, 더 높이 날게 합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K풋볼의 자부심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준석 해설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